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중고차 추천. 감기 때문에 지금 며칠 녹음을 못하다가 오늘은 무조건 해야 돼서 하는데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차게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예산은 1000만원 이하. 만약에 본인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예산, 2번 용도, 그러니까 차량 사용 용도, 출퇴근, 등하원, 주말 나들이, 그리고 3번은 월 유지비, 내가 한 달에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이런 거 다 해서 토탈적으로 차에다 쓸 수 있는 비용,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4번은 디자인, SUV, 세단, 외건, 해치백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 5번은 색상, 그 외에 선호 옵션이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순서대로 만들고 있으나 지금 영상 만드는 속도보다 매일 날라온 속도가 한 두세 배 빠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고 나서 까먹을 때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구독자님은 1000만원 이하 차량, 그리고 출퇴근, 어린이집 등원, 100km 내 마실, 현재 패밀리카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고 아내가 출퇴근할 때 사용, 월 유지비는 많이 들지 않으면 좋음인데 요거에 따라서 차량 추천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반드시 써주시면 되고요. 4번 디자인은 상관없음. 비교적 안전한 준준형 이상.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경차는 위험하고 나머지는 괜찮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국산차는 제네시스 아닌 이상 큰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왜냐면 차량 가액이 있으니까 뼈대도 굉장히 얇은 게 들어가고 차량 철판도 약하고 차량의 뼈대가 굉장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국산차는 큰 사고 나면 그냥 가시는 것이다. 만약에 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하시는 분들은 독일차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월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물론 BMW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쉐보레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안전한 차를 사고 싶으면 수입차 쪽으로 가자. 그리고 색상은 무관하고 2년에서 4년 정도 탈, 안전하면서 잔고장 없고 감가 덜 되는 차량을 1000만원 이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요 정도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차량은 1000만원 이하에서 BMW 5 시리즈 F10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많이 들지 않으면 좋음이니까 수입차는 좀 건너뛰고, 국산차로 보자면 혼자 연구한 바로는 SM5 노바, 연식과 키로수 짧은 차량. SM5 노바는 일단 감가는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되팔 때도 너무나도 저렴하다. 딜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매입을 꺼리는 차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렴한 값은 다 이유가 있는 저렴함이다. 그거는 보시면 되고, 르노코리아가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차를 산다 해서 대단한 고질병, 고장 이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차는 복불복볶이니까 내가 잘못된 걸 뽑으면 어쩌면 차를 보내는 게 조금 더 나을 정도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차량이고, 이 조건과는 조금 반대되는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티볼리도 감가 방어면에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티볼리를 감가 방어면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감가 다 된 친구들 있죠. 사고 이력도 있지, 키로수도 높지 하면서 한 500만원대 600만원대 티볼리들은 이제 가격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막다른 길이 온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진 친구들은 구매해도 내가 한 2년 4년 타더라도 던질 때 한 250 그 정도에 던져도 어쨌든 한 4년 타고 총 차량 가액에서는 250 빠진 거니까 거의 버스랑 비슷한 친구라 볼 수 있고요. LF 소나타랑 티볼리랑 같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얘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음식으로 치면 LF 소나타는 저기 치킨이고 티볼리는 저 마카롱 이런 느낌인데,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좁은 데 들어가도 주차도 굉장히 쉽고 조금 귀염귀염한 맛, 그런 거를 원하시면 티볼리 쪽이 장점이 크다는 생각 들고, LF 소나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그냥 일반 가솔린 요런 친구들은 심장병을 내포하고 있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친구기 때문에 거의 가스 차량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가스차는 또 트렁크를 거의 못 쓸 정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성격이 정말 정반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냥 자동차 DNA로 봤을 땐 10점 만점에 소나타가 7점 정도라면 티볼리는 한 4.5점 정도. 왜냐면 내가 기존에 다른 차량들을 안 탔어, 이게 첫 차야, 사회초년생이라서 이제 막 차를 살 거야 그러시는 분들은 요 차 저 차 비교를 못 해보셨기 때문에 티볼리의 운동신경 충분히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존에 내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탔어. 거의 국산차 중에서 별이 5개를 받을 수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티볼리 쪽으로 가시면 이질감 안타까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I로 인한 트렁크가 큰 게 필요가 없어 하신다면 평균가보다 조금만 싸게 내놔도 바로바로 나가는 친구니까 되팔 때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F 소나타를 다뤘던 영상
티볼리 영상, 제 영상 마지막에 참고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차는 정말 그냥 디자인적, 내 심장이 가는 대로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내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지 그나마 좀 정을 붙이고 오래 타는 면이 있어서 꼭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차량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오늘은 SM5 쪽으로 조금 다뤄보면 되겠죠. 일단 SM5는 뭐 가스, 가솔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 가솔린을 가시면 클래식이라고 완전 끝물에 옵션 구성을 단일화해서 조금 가성비로 팔았던 클래식이란 모델이 있는데 차량 가액은 대략 10만 킬로 미만으로 놨을 때 거의 7, 800 정도 선을 하는데 애초에 매물이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끝물 차량이고 똑같은 베이스로 오래 팔린 차량이기 때문에 잔고장은 거의 다 잡혔다. 뭐 내가 시승해봤을 때 변속기만 조금 괜찮다면 지금 요 정도 차량을 봤을 땐 한 2년 4년은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 내가 운전을 험하게 하지 않는다면. 일단 요 친구의 값은 거의 한 16, 17, 18 조금씩 올라가는데 만약에 내가 18년식까지 봐, 비교적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낮은 차량을 봐 했을 땐 800만원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엔카에서 조금 싸게 올라오는 거, 요렇게 엔카로 이쁘게 포장된 거 말고 저기 어디 시골 구석탱이에서 파는 할아버지가 파는 요런 차량으로 보시면 동 컨디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 차량 자체가 뭐 개인 거래로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 거래로 보이는 친구들은 거의 다 초기 연식들, 키로수도 많고 막 아무튼 갖고 오면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더 빠져서 머리 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뭐 3, 400 이렇게도 보이는데 더 저렴하게도 있는데 솔직히 그 친구들은 권장드리지 않고 나는 만약에 정말 그냥 저렴하게 타다가 보내드릴 거야 하신다면 진짜 3, 400만원짜리 키로수 조금 있는 걸 사셔도 되지만 예산이 조금 있다면, 현찰이 조금 있다면 애초에 이런 거 구매하셔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SM5인데 엉덩이 디자인은 2010년도에 출시한 뉴 SM5와 동일하다. 아예 똑같이 생겼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인데 전면부는 기존 불쌍하게 생겼던 상어 모양에서 이렇게 노바로 바뀌면서 한층 차분해지고 조금 더 정숙해지고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이거 타셨었는데 세차 좀 하고 광 좀 딱 빼고 그러면 멋있더라고요. 뭐 솔직히 외관에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서 패스하는데 휠은 원래 실버입니다. 이렇게 블랙이 아니라 실버인데 도색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좋지 않은 퀄리티임이 보인다 정도. 그리고 이건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1000만원 이하 차량들은 내 차량을 볼 때 타이어 컨디션도 꼭 봐주자. 뭐 여기 타이어가 얼마 남았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몇 년도 몇 주에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하자. 왜냐면 타이어는 통상 5년 정도 유통기한 보시면 되고 내가 차는 저렴하게 갖고 왔는데 타이어를 바꿀 때 한 4, 50만원이 타.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차량을 갖고 와서 소모품 비용, 경정비 비용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정말 한숨이 턱 나오는 이게 어떻게 2018년도까지 팔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00년대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차분한 게 좋아, 차분한 거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친구. 그리고 기어 노브 주변도 중형차라서 뭐 곳곳 크롬을 넣어주긴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의 형상이 굉장히 잘 보인다. SM5는 갖고 올 때 변속기가 퉁퉁 튕기는지 그거만 확인하셔도 물론 요 정도 키로수 연식에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리고 시트는 눌림 자국은 있지만 찢어짐은 없는 모습. 전체적인 내장재도 뭐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지만 요것도 가서 눈으로 직접 보면 또 여기 막 크게 까져 있고 그런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큰 매매단지 가셔서 여러 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2열은 아시듯 택시로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다. 물론 시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탔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 착좌감 면에서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별 다른 기능은 없고 크루즈 컨트롤 정도 조작할 수 있는 정도, 거의 기아차 뺨따구를 후려버리는 그런 디자인의 핸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르노 차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 형태로 스마트 키를 꼽는 방식이고 다른 다이얼들은 직관성이 있게 너무 단순해서 탈인가 직관성이 가장 큰 장점 같고 요놈의 송풍구는 정말 2000년대 차량인 것 같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면 그냥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생각하자.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T맵을 사용하자. 그리고 연식과 키로수가 짧기에 당연히 버튼도 깨끗한 모습. 이 친구의 단점으로 보자면 뭐 자질구레한 소모품도
현대기아의 .5배라고 보면 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고장이 자주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뭐 하나 터졌을 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요 정도의 컨디션을 산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리고 되팔 때 분명히 불리하다. 요거는 정말 금매로 싸게 던지는 차량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도 사람들이 쉽게 집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속칭 묻다라고 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요 값에 팝니다.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이는 친구다.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는 소나타랑 K5라는 정말 무난하고 무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조금 더 밀리는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흔하긴 하지만 가격, 연식, 키로수 대비 덩치가 큰 차,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를 이 정도로 고르면 거의 1000만원 초중반대는 가야 되는데 SM5는 거의 6,700에 가능한 사양이다. 그래도 중형차인데 전체적인 맥락으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만원 이하에서 출퇴근 및 마실, 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음, 디자인은 상관없음, 요 조건을 봤을 때 요 SM5는 10점 만점에 한 7.4점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만약에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오, 소나타 가스 그냥 저렴하게 한 3,400짜리 살래, 티볼리 한 5,600짜리 진짜 감가 다 된 거 살래 한다면 소나타는 한 8.5점, 티볼리는 한 8.1점 정도 그렇게 주고 싶은 친구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좀 오늘은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1번 예산, 2번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4번 디자인, 5번 색상, 기타 옵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신청하시면 한 3월 중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